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젯밤은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아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요해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고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하룻밤에도 2번, 많게는 3번 넘게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는 현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현상, 즉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구조 신호입니다. 내 몸의 수분 대사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이죠.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독한 약이나 힘든 수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해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그리고 무심코 먹는 저녁 간식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통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외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 몸은 밤만 되면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내 방광을 괴롭히는 범인을 알아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의학적으로 하룻밤에 1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정의합니다. 대한변뇨 장애 요실금학회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 이상이 이 야간뇨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심지어 70대가 넘어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져서 10명 중 7분 이상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는 날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문제는 이 증상을 겪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참고 견디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방광이 늙어서 작아진 탓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밤이 되면 달라지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수분은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쏠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다가도 소변이 그렇게 급하게 마렵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중력에서 해방되어 다시 상체로 이동하게 되고 이 수분이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지하고 이를 빠르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일을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뇌에서 항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충분히 나와서 밤에는 소변을 농축시키고 양을 줄여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마저 줄어듭니다. 결국 방광의 소변은 평소보다 더 빨리 차오르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혹은 약해진 골반 근육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뇌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습관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90대에 가까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통에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평소 저녁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은 가볍게 먹습니다. 식빵 한 조각에 잼을 조금 바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입니다. 가끔 입이 심심하면 젤리 몇 개 집어 먹고요. 여러분은 이 식단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이 식단이 실제로는 그 어르신의 밤을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식단은 방광을 자극하는 종합 선물 세트나 다름없습니다. 우선 빵과 잼에 들어있는 정제된 설탕과 탄수화물을 봅시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우리 몸은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세포 속에 있는 물을 혈관으로 끌어당기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내 수분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신장은 이 물을 퍼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차 종류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방광 근육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당장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강박적인 신호를 뇌에 보내게 만듭니다. 결국 겉보기엔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몸속에서는 밤새도록 신장과 방광을 혹사시키는 가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생활이 1년, 2년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단지 화장실 가는 문제라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 건강, 심혈관 건강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고치기 위해 저녁에 물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거나 수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소변을 농축시켜 방광을 더 자극하고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연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분은 채워주고 오히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착한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이 준 천연 수면제이자 방광 진정제 역할을 하는 과일들. 그 효능은 이미 여러 연구와 임상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녁 식단에 이 과일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포함시켰을 때 방광의 과민함이 줄어들고 수면의 시간이 늘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저와 제 환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고통스러운 전쟁터가 아닌 달콤한 휴식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녁에 먹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방광을 공격하고 있었던 의외의 음식들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많은 음식들이 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건강차들입니다. 불면증에 좋다며 허브차나 전통차를 자기 직전에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심신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인 밤 9시, 10시에 마시는 액체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가장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새벽 2, 3시경에 방광을 가득 채우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 계열은 소량의 카페인으로도 노년층의 예민한 방광을 자극하여 이뇨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저녁 후식으로 즐겨 드시는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입니다. 특히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타민이 많아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과일의 산성 성분은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소변이 찼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쾌감을 증폭시킵니다. 게다가 과일 속의 당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의 소변량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저녁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맵고 짠 국물 요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나트륨이 가득한 국물은 밤새 물을 들이켜게 만듭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체내 농도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이 과정에서 갈증을 유발하여 결국 밤늦게 물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드시는 우유 한 잔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유당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산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신장을 통해 배설될 때 칼슘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실제로는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보다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과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 방광이 편안해지고 아침까지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장하여 실제로 큰 효과를 보았던 기적 같은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알고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이 과일들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배는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혹은 감기 걸렸을 때 배숙으로 해먹는 약 같은 존재로 익숙합니다. 하지만 비뇨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는 방광을 위한 최고의 천연 진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수분이 많아서 밤에 먹으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가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매우 높지만 동시에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찾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 때 찌개나 김치, 젓갈 등을 먹으면서 알게 모르게 섭취한 과도한 소금이 밤새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물을 마시게 만드는데 배가 이 소금기를 중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배를 드시면 몸속의 나쁜 수분은 빼내고 필요한 수분은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똑똑한 수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도 배는 성질이 서늘하여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점막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서 조금만 열이 차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 즉 절박감을 느끼기 쉬운데 배의 시원한 성질이 달아오른 방광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뒤에 신선한 배 반쪽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냉장고에서 갖꺼낸 너무 차가운 배를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장과 방광이 놀라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드리기 1시간 전쯤 미리 꺼내 두어 냉기가 가신 상태, 즉 상곤의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기를 드신 날이나 맵고 짠 음식을 드신 날에는 반드시 후식으로 배를 챙겨 드셔보세요. 다음날 아침 몸이 붓지 않고 개운하며 밤새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수박입니다. 아니 선생님, 수박은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과일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수박을 잔뜩 드시고 주무시는 건 오줌 싸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과 시간을 조절한 수박 섭취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방광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이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소변을 조금만 담아도 터질 것 같은 급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트룰린 성분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방광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박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과 여성분들의 방광염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먹는 방법입니다. 수박은 절대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 즉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커다란 대접에 가득 담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딱 한 조각, 무게로는 약 100g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수분 때문에 깨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시트룰린의 이로운 작용만 쏙 뽑아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도 채워주기 때문에 저녁에 무심코 찾게 되는 믹스커피나 과자 같은 나쁜 간식을 끊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사실 크랜베리는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마트에서 건조된 형태나 주스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고 붉은 열매가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내벽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아주 약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 방광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방광이 부어있고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따끔거리거나 찌릿한 느낌을 받게 되어 자꾸 잠에서 깨게 됩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나쁜 박테리아가 방광 내벽에 달라붙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줍니다. 마치 방광벽에 코팅을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이 살 곳을 잃고 소변과 함께 씻겨 내려가게 되니 방광에 염증이 가라앉고 예민함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부터 소변 볼 때 끝맛이 개운해졌다.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랜베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시중에 파는 주스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무설탕 혹은 당 무첨가라고 적힌 100% 착즙 주스를 고르셔서 소주잔 한 잔 정도의 양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말린 크랜베리를 드신다면 설탕에 절이지 않은 것을 구하셔서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는 시간은 저녁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위장에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 수박, 크랜베리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과일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배는 나트륨을 빼내고 열을 식혀주고, 수박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저장 능력을 키워주며, 크랜베리는 염증을 막아 방광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가지를 매일 한꺼번에 다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유불급,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와 계절, 그리고 그날의 식단에 맞춰서 돌아가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드신 날에는 배를 선택하시고, 몸이 좀 붓고 찌뿌둥한 날에는 수박을 한 조각 드셔보세요. 그리고 소변 볼 때 느낌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크랜베리를 챙겨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과일만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그 효과를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좋은 과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러분의 밤을 완벽하게 지켜줄 구체적인 저녁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실제로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처방전과 함께 적어드리는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일주일만 따라 해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식사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남편 퇴근 기다리다가 혹은 드라마 보다가 8시, 9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식사는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위장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누워있을 때 위장이 방광을 누르니 방광은 좁아, 소변 얼른 비워야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들기 4시간 전,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량은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그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의 한 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적당한 포만감도 주면서 소화도 잘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분 섭취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잠들기 직전까지 물통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야간요가 있는 분들에게 밤의 물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80%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다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그리고 오후 활동 시간에 충분히 물을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략 오후 7시부터는 물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만 축인다는 느낌으로 한 모금만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방식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혹은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녹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은 해소되면서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수분의 양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번 비우기 전략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팁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자기 직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바로 침대에 누우시죠. 그런데 우리 방광은 한 번에 소변을 100%다 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잔뇨가 남기 쉽습니다. 이 남은 소변이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요일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미리 소변을 한번 보시고 양치질도 하고 잠옷도 갈아입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침대에 눕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2번째 갔을 때는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행동은 방광에게 자, 이제 정말로 텅 비었어. 이제 푹 쉬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2번 비우기를 습관화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생겨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번째 단계는 몸을 이완시키는 케겔 호흡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눈을 감고 골반 근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아주 살짝만 조여봅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말고 오줌을 살짝 참는다는 느낌 정도로만요.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힘을 툭 하고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이는 것보다 푸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방광 근육과 골반 근육을 호흡과 함께 느슨하게 풀어주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매일 밤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깜빡할 수도 있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새 새벽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저녁을 늦게 먹을 수도 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증상이 다시 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가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갈 루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금 실수했다면 내일 다시 배 한 조각 챙겨 먹고 저녁에 물 조절하고 2번 비우기를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방광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래주고 아껴준다면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의 불청객, 야간뇨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배, 수박, 크랜베리라는 자연의 선물, 그리고 저녁 식사 조절과 수분 관리라는 생활의 지혜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작은 실천만 있으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 몸아, 오늘 밤은 푹 쉬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긴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과일과 저녁 루틴을 실천하시면서 여기에 효과를 2배, 3배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라고 하면 단순히 방광이나 신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밤에 소변을 만드는 진짜 원인 중 하나는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종아리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간 단뇨의 위험군에 속해 계신 겁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서 활동할 때 중력 때문에 수분은 자연스럽게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서 이 혈액과 수분을 펌프질하여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지만 60대가 넘어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수분이 다리에 그대로 고여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밤이 되어 자리에 눕는 순간 다리에 고여있던 엄청난 양의 수분이 중력에서 해방되어 다시 상체로 그리고 신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뇌와 심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빨리 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신장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것이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쌓인 붓기가 빠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적게 마셔도 소변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약보다 더 강력하게 추천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의 종아리 운동과 저녁에 다리 올리기입니다. 거창한 헬스 운동이 아닙니다. 오후 시나 5시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50번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에 정체된 수분을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하실 때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쿠션 위에 올려두고 30분 정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미리 수분을 상체로 이동시켜서 잠자리에 들기 전 초저녁에 소변으로 미리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나와야 할 소변을 깨어있는 저녁 시간에 미리 나오게 유도하는 아주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만 들여도 하룻밤에 3번 깨던 분들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보곤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면 온도의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천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몸의 중심부로 몰리게 되고 신장은 이를 체액 과다로 인식해 소변 배출을 늘립니다. 겨울철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한랭이뇨 현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은 수면 환경을 너무 서늘하지 않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하체가 차가워지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지므로 수면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 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숙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맵고 짠 국물을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사람은 저녁 반찬으로 뭘 먹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나 우리가 매 끼니 먹는 김치와 찌개입니다. 저염식을 한다고 국 건더기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식재료 속에 소금기가 깊이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끼만큼은 과감하게 하얀 식탁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김치 대신 배추 겉절이를 식초와 매실액으로 새콤하게 무쳐서 드시거나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등을 드셔보세요. 간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 깨소금을 넉넉히 넣어 고소한 맛으로 혀를 달래주시면 됩니다. 특히 두부나 계란찜, 생선구이 같은 양질의 단백질 반찬은 방광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니 저녁상에 꼭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올릴 때 주의하셔야 할 채소도 있습니다. 오이, 상추, 호박 같은 채소들은 그 자체로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이뇨작용을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주 좋은 식재료지만 소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저녁 식단으로는 양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녁에는 뿌리채소인 영은이나 우엉, 당근 등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고통이 아닌 휴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변을 볼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소변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혹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질환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내가 먹는 과일 한 조각, 잠들기 전 내가 행하는 호흡 한 번, 내 몸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적금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배 한 조각을 깎아 드시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노력을 기억하고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어머,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네 라고 놀라워하며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상쾌한 아침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 이지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더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단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